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엄마들 모임, 밥 모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밥 모임이라는 게 뭐 아직은 없겠죠. 그렇지만 원래 예년이었다면은 참 요맘때 3월부터 시작돼서 한 요맘때 참 붐을 이루는 게 밥 모임일 거예요. 사실 밥 모임 때문에 휴직을 고민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직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워킹맘은 좀 끼기가 힘들어요. 좀 티타임하고 뭐 브런치 모임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아이들 등교시켜 놓은 다음 오전 시간이 제일 많다 보니까 워킹맘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그럼 왜 고민을 하냐? 저도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고민을 하냐? 좀 정보 때문인 것 같아요. 정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정보예요. 두 번째는 학습에 관한 정보예요. 사람 정보란 뭐냐? 이제 친구죠. 아이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엄마가 내키지는 않지만 바쁘지만 힘들지만 밥 모임에 나가는 일들이 사실 거의 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친구가 아이 친구인 그런 공식이 많이 성립을 할 때거든요. 특히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학년 때는 그렇습니다. 엄마들끼리 친구가 되면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집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초대를 하기도 하고요. 놀이터 나갈 때도 같이 시간을 맞춰서 약속을 해서 이렇게 놀 수 있으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죠. 역으로 엄마가 동네 엄마 친구를 못 사귀면은 내 아이가 친구를 사귀는 폭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엄마의 어떤 사회성, 사교성, 인맥 이런 것들이 아이의 친구 관계에 주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엄마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불안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정보는요, 학습에 관한 정보예요. 인터넷이나 육아서에도 정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일반적인 정보예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보는요, 인터넷에는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은 어디가 좋고, 뭐 수학 영재반을 보내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디테일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주로 동네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좀 입소문을 타고 얻어지는 건데요. 고급 정보일수록 입소문도 잘 안 타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공유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고급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급 정보 사냥, 학습에 관한 고급 정보 사냥을 위해서 좀 인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밥 모임이라는 게 어떤 사업자 미팅만큼 중요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밥 모임이요,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해도 되는데 뭐 이게 나쁘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할 만한 형편이 안 되고 내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할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다 한때예요. 엄마 친구가 아이 친구가 되는 그런 공식은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끝납니다. 네, 이 이후로는 엄마들끼리 아무리 붙여줘도요, 자기들끼리 안 맞으면 안 놀아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친하다고 해서 아이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죠. 결국 이제 엄마 친구 따로, 아이 친구 따로, 따로따로인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다 한때인 거예요. 길어야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고요. 고학년 되면 안 돼요. 친구의 사귐은요, 엄마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 한때라는 거예요. 밥 모임이 없어도 되는 이유,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비교의 함정 때문입니다. 학습에 대한 정보든 사람에 대한 정보든 그 정보 때문에 이제 밥 모임 나가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정보가 유익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교의 함정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영어를 시켰는데, 똑같은 학원에서 시켰는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아이가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속상하죠. 그러니까 아이 혼자만 있었을 때는 안 보이던 게 여러 아이들을 두고 보면은 저절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교의 함정입니다. 비교는 해서 좋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엄마들끼리 같이 친해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이 비교가 저절로 되는 게 문제예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서도 엄마가 내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만 있으면 그럼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만 비교가 된다면 저는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다. 굳이 막 거기 끼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정보는 선생님이 갖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갖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선생님께 물어보면은 대부분 해결이 돼요. 공부에 대한 정보, 뭐 친구들 관계에 대한 정보 이런 거 다 담임 선생님이 갖고 계세요. 다 알려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선생님보다 동네 엄마들이 좀 더 편한 거는 있죠. 그렇지만 아이에 관련한 질문이라면 그거는 이제 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선생님을 어려워한다 하더라도 선생님과의 소통은 애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것까지 어려워하지는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학습에 관한 정보, 사람에 관한 정보 이런 것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는 내 아이가 주는 정보예요. 내 아이는 매번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뭘로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대화하면 알 수 있어요. 이제 등잔빛이 어둡다고 자꾸 주변 그런 사람들의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가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아이가 주는 정보는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는요, 반모임의 정보가 아니라 부모와의 관찰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아이를 관찰하고요, 아이랑 잘 대화를 하면 뭐 반모임의 정보 없이도 애 잘 키울 수 있어요. 다 잘 자랍니다. 혹시라도 반모임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민이시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 자존감 수업 요 책인데요. 여기에도 반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사돈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사돈하고 비슷한 관계인 것 같아요. 친구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 난이도 최상위라고 할 수 있는 반모임, 이 어려운 사귐을 하고 계신 이 땅의 모든 초등 엄마들 무한 응원 드립니다.